가게 팔았어. 못 참겠어. 부담감 몰라. 가게를 파십니까? 우리 다 함께 만든 모든 것을 파괴했는데 내 의견을 묻지도 않았어? 우리를 구하기 위해 그렇게 한 거야. 아니면 적어도 이 지옥에서 날 구해줘. 인생은 항상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손이 닿는 것처럼 보이는 꿈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신뢰와 감정의 깊은 균열을 남길 때가 있다. 그러나 가장 어둡다고 생각했던 순간에 인간은 자신의 내부에 숨겨진 힘을 발견하게 된다. 인생의 예상치 못한 난관을 헤쳐나간 용감한 젊은 여인 수진의 이야기다. 평화로운 마을에서부터 붐비는 서울의 거리들까지 그녀는 불굴과 자신에 대한 믿음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그것은 사랑, 배신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삶의 진정한 가치를 되찾는 여정이다. 고난이 그녀를 때려눕힐 수 있을까? 아니면 그녀 자신의 인생에서 빛을 찾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될까? 수진의 이야기로 들어가 이 감성적인 역경을 헤쳐나가는 여정을 찾아보자. 저는 대한민국 경상남도의 한적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수진입니다. 그곳, 우리 마을은 푸른 산과 광활한 들판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것 같았다. 매일 아침,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는 담비 온 뒤 스탄단의 향기와 어우러진 자연의 음악처럼 울려 퍼진다. 우리 부모님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매일 들판에서 열심히 일하는 순박한 농부이다. 나의 어린 시절은 시원한 아침과 연결되어 있고 맨발로 붉은 흙길을 달리고 풀밭에 남아있는 안개를 느꼈다. 나는 종종 부모님이 볏짚을 뽑거나 농작물을 수확하는 것을 도와준다. 바쁜 계절의 날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한 사람 한 사람이 쉬지 않고 일할 때이지만 웃음은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족들이 베란다에 앉아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는 삶에 대해 간단하지만 의미 있는 말을 속삭이는 여름 저녁을 가장 사랑합니다. 시골 마을 생활은 소박하지만 매우 따뜻하다. 때때로 나는 특히 수학이 여의치 않거나 폭풍우가 갑자기 휩쓸려 정원을 손상시킬 때 부모에게 걱정거리가 있는 것을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항상 낙관돈과 웃음을 지켰다. 어머니는 자주 말씀하셨죠. 우리가 단결하기만 하면 어떤 어려움도 지나갈 것이다. 제가 자라면서 깨달은 것은 이 작은 마을은 제가 태어난 곳일 뿐만 아니라 제 인생의 첫 번째 가치, 사랑, 인내, 감사에 대한 교훈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이 마을이 주는 추억과 가치는 영원히 내 마음속에 뗄 수 없는 부분이 될 것이다. 돌이켜보면 이렇게 평화롭고 사랑이 넘치는 곳에서 자라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앞으로의 생활이 아무리 힘들어도 부모님과 이 작은 마을로부터 배운 것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항상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곤할 때마다 눈을 감고 푸른 눈밭에 누워 새소리를 듣는 상상을 하면 마음이 가라앉을 정도였다. 내 삶은 가난했지만 항상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비록 비와 지분이 퇴색한 작은 집에서 살지만 그곳은 항상 나에게 가장 평화로운 곳이다. 매일 아침 나는 멀리서 들리는 닭 울음소리에 깨어나고 베란다의 잎사귀 사이로 부드러운 햇빛이 스며든다. 작은 부엌은 항상 엄마가 요리하는 소리, 새로운 밥의 향기로운 냄새, 아버지의 목소리가 어디선가 울려 퍼지면서 나에게 친절하고 성실하게 살라고 충고했다. 우리 가족은 긴 하루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 함께 모이는 간단한 식사, 저녁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행복을 만드는 것은 단순함이며 진정한 행복은 쉽게 얻을 수 없다. 나의 아버지는 항상 침착함과 강직함을 발산하는 강한 남자였다. 그는 종종 제게 인생에서 정직과 인내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내가 좌절할 때마다 그는 항상 격려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좋은 삶을 만드는 방법. 나는 그가 그 말을 할 때 그의 눈빛과 그의 말 확실성이 마치 감샘을 그것에 믿음을 둔 것처럼 기억했다. 나에게 아버지는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삶의 도전을 통해 나를 조용히 안내하는 스승이자 동반자였다. 하지만 제가 몰랐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비밀 하나, 마치 그것을 포장해서 영원히 숨긴 것처럼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는 비밀 하나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가 누구보다 아버지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버지의 가장 깊은 기억의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그 비밀은 그가 평생 지니고 다녔던 짐으로
근분히 살아온 세월로 인해 자애로운 눈빛과 깊은 주름살 뒤에 조묘하게 감춰졌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비밀이 밝혀졌을 때 그것은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을 휩쓸고 갑자기 닥친 폭풍과 같았다. 그 비밀은 아버지의 생의 한 조각일 뿐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했던 과거의 일부를 여는 열쇠이기도 하다. 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아버지의 희생과 고통으로 가득 찬 선택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깨닫고 당황했다. 제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의 모든 것이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나는 더 깊은 존경으로 아버지를 또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지만 대답하지 못한 질문들로 가득했다. 왜 그것을 숨기기로 선택했나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희생을 하셨나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소박한 삶은 실제로 아버지의 미완성된 꿈으로 얼마나 바뀌었을까? 그 비밀은 제 작은 새삼을 뒤엎을 뿐만 아니라 제 인생에 단 하나의 색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진실을 직시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어느 날 밤 저는 어둠 속에서 천잠을 바라보며 누워 아버지가 했던 모든 것들을 꿰뚫어보고 답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내가 유일하게 잘 아는 것은 그 비밀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가족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이후로 저는 이 삶이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모두 희생과 사랑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들은 나를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나와 가족을 위해 지키려고 노력한 가장 단순한 가치들에 더 감사하게 만들었다. 대학을 다니기 위해 서울로 이사한 뒤 생각지도 못했던 기회와 도전으로 내 삶은 새로운 장을 열었다. 착하고 부지런하고 항상 큰 포부를 품고 있는 현우를 만난 곳이기도 하다. 우리는 학교 세미나에서 서로를 알게 되었는데 그가 가족의 전통 음식을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가져오기 위해 작은 식당을 차리는 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그의 말 한마디에 대한 열정이 나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사로잡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감정은 담소, 도서관에서 밤늦게 공부를 하는 것, 그리고 서울의 작은 거리를 거닐면서 커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졸업 후 현우는 한강변에서 소박하지만 의미심장한 저녁에 나에게 프로포즈를 했다. 나는 주저하지 않고 동의한다. 왜냐하면 마음속으로 항상 당신이 내가 여샘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천 교외의 작은 아파트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 호화로운 곳은 아니었지만 우리에게는 따뜻함과 행복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현우 씨는 제가 잘 알듯이 꿈과 노력을 멈추지 않는 분입니다. 그는 어머니의 전통적인 요리법을 풍부한 맛의 음식으로 바꿔 모든 손님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작은 식당을 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의 열정과 끈기를 보고 나는 그의 옆에 서서 든든한 동반자이자 배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내가 대학 시절 동안 모은 돈과 힘든 아르바이트를 모두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망설임 없이 현우의 꿈도 우리의 꿈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함께 땀을 파고 디자인 아이디어를 내고 밤낮으로 음식을 실험했습니다. 레스토랑이 문을 열었을 때 모든 것이 완벽할 수 있도록 말이죠. 비록 앞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함께 노력하기만 하면 모든 어려움은 반드시 지나갈 것이라고 믿는다. 식당을 처음 세웠던 날들은 힘들기도 하고 달콤하기도 했다. 주방 서는 법, 손님 접대법, 잠보 관리법 등을 배운 단년 현우는 재료 준비에 급급해 일일이 요리를 완성했다. 매일 저녁 식당이 문을 닫은 후 우리는 함께 앉아 피곤하고 행복하며 내일을 위한 계획을 생각합니다. 현우가 일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니 손은 부엌일 때문에 굳어졌지만 두 눈은 항상 믿음과 희망을 빛내며 그를 지지하는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의 사랑은 달콤한 약속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작은 노력, 희생, 나눔에도 구축됩니다. 매일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함께 걸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식당은 꽤 붕괴었다. 나는 개업한 날 사람들이 붐비고 모든 테이블에는 손님이 가득했고 웃음과 향기로운 음식 냄새가 작은 공간에 가득했던 것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현우는 활기차고 부엌에서 항상 바쁘고 얼굴에는 기쁨과 자부심이 가득하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 결국 보상을 받는 것처럼 느꼈고 앞으로의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불과 몇 달 후 매출이 급감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시기나 고객 트렌드가 바뀌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손님이 점점 줄어들고 손님이 없는 날에는 식당 전체가 무거운 분위기의 식사였다. 현우는 점점 더 긴장하는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종종 늦게까지 깨어있고 잠부를 확인하고 상황을 개선할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모든 것이 별로 좋지 않다. 나는 그가 점점 더 조용해지고 말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잠을 자지 않고 단지 생각에 잠긴 눈으로 책상 앞에 앉아있는 담들이 있다. 안부를 묻고 격려하려 했지만 현우는 항상 피하면서 혼자 해결하겠다고만 했다. 이것은 나로 하여금 걱정과 동시에 속상하게 했다. 우리는 한때 매우 가까웠고 삶의 모든 것을 공유했지만 이제는 우리 사이의 거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음을 느낀다. 그 침묵은 보이지 않는 벽과 같았고 저는 그것을 어떻게 타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현우는 내다 여러 번 꼬시려 한 끝에 지인에게 거액을 빌려 가게를 열었다고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다. 그 돈이 꿈을 실현하기 위한 그의 유일한 희망이었지만 지금은 지불할 수 없다. 그는 내가 걱정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모든 것을 숨겼고 내가 알기 전에 그럭저럭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정적 부담이 점점 무거워져서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현우의 고백은 충격과 동시에 가슴 아프게 했다. 내가 항상 그와 동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가 스스로 모든 것을 부담하고 나와 공유하지 않았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내가 사랑하는 남자인 그를 보니 이제 지치고 지쳐 보였고 나는 그를 나무라지 않고 너무 불쌍하게만 느껴졌다. 나는 그가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진부를 더 일찍 알아차리지 못한 나도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함께 어려움에 봉착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식당이나 빚 때문만이 아니라 의사소통의 부족과 삶의 압박으로 상처를 받기 시작한 우리 관계 때문이기도 하다. 현우의 손을 잡고 눈을 마주치며 함께 이겨내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의 눈에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희망의 빛이 보였다. 채권자인 점씨는 겉보기에는 기품이 있지만 그 뒤에는 예측할 수 없는 모략이 숨어있는 부유한 사업가다. 나는 전에 그를 본 적이 없지만 그 이름은 제때 빚을 갚지 못해 골치 아픈 사업가에 대한 이야기에서 여러 번 나왔다. 어느 날 우리 식당이 망문을 열었을 때 정씨가 갑자기 나타나 그의 등 뒤에 검은 정장을 입은 두 남자와 함께 조용히 서 있었다. 싸늘한 분위기를 풍기는 그의 등장은 나를 즉시 불안하게 했다. 정씨는 권력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강조한 것처럼 자신만만한 모습으로 가게에 들어갔다. 귀에 검은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그림자처럼 조용히 서 있었고 차가운 눈빛이 공간을 휩쓸었다. 나는 그가 술집 한가운데에 멈춰서서 말하기 전에 압력을 가하는 것처럼 손목시계를 가볍게 쓰다듬었을 때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글쎄요, 이 공간도 꽤 좋아요 라고 그는 부드럽고 아이러니한 말투로 시선은 가게 구석구석을 훑고 다녔다. 잃어버리면 조금 아쉽죠? 저는 얼어붙은 듯 서 있었고 현우는 침착하려고 노력했지만 현우가 다가와서 저와 그 사이에 서려고 했을 때 손이 떨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현우가 말문을 열었고 그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호했다. 시간만 더 있으면 우리는 돈을 지불할 수 있을 것이다. 정씨는 엷게 웃었고 웃음은 나를 오싹하게 했다. 시간은? 라고 그는 비웃듯이 되풀이했다. 젊은이, 당신은 내가 자신의 이익에 관심이 없는 대출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자선은행이 아닙니다. 그는 멈춰서서 현우를 힐끗 쳐다보더니 내 머릿속 생각 하나하나를 꿰뚫어 볼 듯한 차가운 눈동자를 내게로 돌렸다. 만약 여러분이 빚을 갚을 수 없다면 우리는 다른 단안들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체면을 차리기 위해 할 말이 있는 것 같은 목소리를 내려고 했지만 목이 메었다. 결국 나는 몇 마디밖에 할 수 없었다. 우리는 빚을 갚을 것이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정씨가 한 걸음 더 나아가자 우리 사이의 거리는 이제 몇 걸음밖에 남지 않았다. 시간. 당신은 항상 시간을 요구한다. 하지만 현실을 보세요. 젊은 아가씨,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마치 한마디 한마디로 저를 찔렀던 것 같았습니다. 이 식당의 매출은 그 대출을 모두 상환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의미 없는 기다림도 싫고. 현우가 목소리를 높이며 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고 은행에서 더 많은 대출을 받거나 투자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럭저럭 지낼 기회를 주세요. 정 씨는 우스울 정도로 순진한 말을 한 듯 고개를 저으며 다소 동정어린 표정을 지었다. 은행 대출? 투자. 이 상태에서? 스스로 일어설 수 없을 때 누가 감히 당신에게 돈을 주겠습니까? 그는 피식 웃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바꿔 더 진지해졌다. 저는 공감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니지만 공감은 유익하지 않습니다. 만약 너희들이 빚을 갚지 못한다면 나에게 이 가게를 넘겨라. 그것만이 이 일을 더 이상 문제없이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 말은 마치 큰 타격 같았지만 내다 반응하기 전에 그는 나는 단지 식당에 대해 이야기하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계속 말했다. 나는 경상남도에 있는 그녀의 가족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 부모님의 논밭은 평화롭겠군요. 그는 반쯤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나는 내 몸에 피가 응고드는 것을 느꼈다. 할아버지, 제 가족에 대해 어떻게 아셨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정 씨는 내 눈에 비친 공포를 즐기는 듯 고개를 갸우뚱했다. 내 방식이 있어 라고 그가 부드럽지만 위협적인 어조로 대답했다. 저는 단지 그녀에게 부모님이 연루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빨리 결정을 내리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다른 방법을 쓰게 하지 마세요. 현우가 다가와 내 앞에 가서는 목소리가 훨씬 더 커졌고 여전히 약간 떨리고 있었다. 당신은 우리 가족을 위협할 권리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해결되겠지만 그는 내 가족을 여기로 데려오면 안 된다. 정 씨는 현우의 반응이 장난스럽다는 듯 조용히 웃었다. 협박. 나는 협박할 필요가 없다. 나는 단지 여러분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그 결과를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협박을 한 뒤 잠시 말을 멈춘 정 씨는 어렴풋이 반 입웃음을 지으며 눈빛을 가라앉히는 듯 했다. 그는 우리의 현재 부채에 대해 암시했을 뿐만 아니라 뜻밖에도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 과거의 이야기를 꺼냈다. 있잖아요. 라고 그가 느린 어조로 말했다. 마치 의도적으로 긴장을 늦추는 것 같았다. 열심하지만 야심찬 그녀의 아버지는 10년 전에 나에게 적지 않은 돈을 빌린 적이 있다. 그 말이 나를 침묵하게 했다. 나는 내다 모르는 사실에 의해 당근뺨을 세게 맞은 기분이었다. 우리 아버지? 나는 놀라서 목소리를 잃었다고 말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꺼내지 않으셨어요. 정 씨는 내 반응을 즐기는 듯한 표정으로 살짝 웃었다. 별로 놀랍지 않아 라고 그는 계속 말했고 규칙적이면서도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와 같은 사람들은 보통 기밀을 지킬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는데 그녀의 아버지는 나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미해결의 은혜를 갚지 못한 채 저는 무엇이 저를 더 현기증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아버지가 그에게 빚을 졌다고 주장하거나 그가 그들 사이에 끝나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말입니다. 제가 경상남도에서 자라온 평생 동안 아버지는 항상 확고하고 자존심이 강한 분이셨습니다. 그는 종종 제게 인생은 근면함에 기반을 두고 남들에게 결코 의지하지 않고 살아남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정 씨가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왜 아버지는 나에게 그 빚에 대해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을까? 어린 시절의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비가 오는 저녁이면 창가에 묵상하곤 하셨을 때 마치 무거운 것을 생각하는 것처럼 눈빛이 아득했습니다. 그 시절이 이 빚과 씨름하고 있던 시절이었나요?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들이 아버지의 기억 속에 깊이 묻혀서 내가 몰랐으면 하는 과거로부터 나를 보호해 준 것일까? 무슨 말을 하려는 거예요? 나는 침착하려고 애썼지만 목소리는 떨림을 감추지 못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왜 아버지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이것이 지금 우리에 관한 것일까요?
정 씨는 내 질문이 신경 쓸 가치도 없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다. 당신은 그에게 자문해 볼 수 있습니다. 라고 그가 대답했고 눈은 저를 차가운 관심으로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가 기꺼이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기밀은 젊은 여자는 그것을 망각에 빠뜨리는 것이 더 낫다. 그 말이 내 마음에 꽂히는 칼 같았다. 가족에 대해 믿었던 모든 것이 흔들리는 기분이었다. 제가 항상 존경하고 믿었던 제 아버지는 제게 정말 고통스러운 과거의 일부를 숨겼을까요? 그리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오늘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과 관련이 있을까요? 정 씨가 떠나자 나는 풀리지 않는 질문의 연속으로 머리를 굴리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걱정스런 현우의 눈빛이 나를 쳐다보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우리의 부채에 대한 압박감 외에도 이제 저는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을 저와 공유했다고 생각하는 아버지에 대한 회의감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정 씨에게 빚을 졌을까? 그렇다면 왜 지난 몇 년 동안 침묵을 선택했을까요? 진실을 찾으려면 모든 것이 시작된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경남의 작은 마을로요. 그 해답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걱정과 결의의 마음을 가지고 마을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내가 자랐던 집으로 통하는 낡은 나무 문을 지나자 베란다에 앉아있는 아버지를 보고 그의 시선은 벼 이삭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하는 먼 논으로 향했다. 나는 마음의 혼란을 억누르며 그에게 다가가 앉았다. 아버지. 제가 목소리를 가다듬기 시작했죠.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요. 아버지는 서울에 사는 정 씨를 아십니까? 그 이름을 듣고 아버지는 가볍게 놀랐다.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숨만 쉬었고 어깨는 축 처진 듯 말랐다. 네, 라고 그가 마침내 목소리를 높였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고 싶지 않지만 당신은 알 권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는 이야기를 할 때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눈빛이 무거워 보였다. 아버지가 말하기 시작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낮아졌고 한마디 한마디가 작은 집의 공기보다 더 무거운 것 같았다. 있잖아, 라고 그가 시작하자 그의 시선은 여전히 논밭으로 향했다. 한때가 있었는데 나는 우리 가족이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땅, 집, 조상들이 세대에 걸쳐 쌓아온 모든 것. 나는 그의 마음에 떠오르는 기억의 흐름을 방해하고 싶지 않고 조용히 들었다. 그 해, 라고 아버지는 계속 말했다. 폭우는 모래 지속되고 홍수는 마을을 휩쓸고 농작물을 휩쓸었다. 우리는 토지세를 갚을 쌀이 충분하지 않다. 아버지는 마을 지인 한 사람 한 사람 문을 두드리러 갔지만 우리처럼 누구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버지는 정 씨를 만나러 가야 했다. 그가 아버지를 도왔나요? 나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다. 자존심과 꾸준함을 자라내온 아버지가 정 씨 같은 사람에게 돈을 빌리는 모습은 믿기 어려울 것 같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만족을 위해 입가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던 것은 아니었다. 도와줘요? 네, 그는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동의했지만 친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렇게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자율이 너무 높아서 아버지는 한 번 실수하면 땅도 집도 잃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그럼 왜 아빠는 나와 엄마에게 이것에 대해 절대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목이 메어 물었다. 나는 너희들이 걱정하길 원하지 않아. 라고 그가 눈빛의 고통으로 가득 차서 대답했다. 너는 아직 어리고 너희 어머니는 약하시니 나는 너희 어깨에 그 부담을 지울 수 없다. 아버지는 그 빚을 갚고 가족을 평화롭게 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하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해냈다. 아버지는 정 씨에게 한 푼 한 푼도 지불하지 않고 밤낮으로 일했어요. 그럼 그는 왜 지금 돌아왔나요? 나는 당황스럽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아버지가 빚을 다 갚았다면 왜 우리를 협박했을까요? 아버지는 말을 고려하듯 잠시 말을 멈췄다. 제가 생각했을 때 아버지가 다 갚았다. 고 그는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정 씨는 아주 작지만 미지급 이자를 일부러 보류한 것 같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는 지금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다. 나는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어떻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버지는 빚을 갚기 위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일을 했다. 그는 우리를 그 소용돌이로 끌고 갈 권리가 없다. 아버지는 나를 쳐다보았고 눈빛은 피로로 가득 차 있었지만 약간의 믿음도 빛났다. 정씨와 같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이용할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버지가 그를 다시 싸울 힘이 없었다. 아버지는 너무 늙었고 아버지의 삶은 이미 충분히 마모되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에 할 말을 잃었다. 강하고 확고했던 아버지를 보니 이제 힘이 다 빠진 것 같고 마음이 아픈 것 같다. 하지만 정씨가 계속해서 자신의 가족을 조종하도록 놔둘 수는 없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아버지라고 제가 말했죠. 떨리지만 결단력 있는 목소리로요. 더 이상 혼자서는 이 일을 감당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그와 대면할 것이다. 이걸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게요. 아버지는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고 손은 굳었지만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너는 나의 가장 큰 자랑이다. 라고 그는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딸아, 정씨는 상대하기 쉬운 사람이 아니다. 아버지의 말은 경고와 같았지만 믿음의 표시이기도 했다. 앞길이 험난할 줄 알았지만 피곤하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희망에 찬 눈을 보며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 가족은 이미 충분히 참았고 이제 우리가 평화를 되찾을 때이다. 마을을 떠나기 전에 나는 아버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았다. 그는 노을에 홀쭉한 모습으로 서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서 나는 신뢰와 희망을 깨달았다. 그것이 제가 앞으로 다가올 일에 직면하게 된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족은 더 이상 과거의 유령에 의해 위협받지 않고 평화롭게 살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씨를 상대하기로 결정했을 때 누구보다 적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변호사 친구 민지의 도움으로 이 미스터리한 남자에 대한 탐구의 여정을 시작한다. 처음에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정씨는 자신의 활동을 숨기는데 매우 조심스러운 것 같다. 표면적으로는 그는 서울에서의 사업에서 유명한 투자자이자 큰 부동산 연쇄를 소유하고 있는 성공한 사업가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저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은 그가 제 가족에게 접근한 방식입니다. 그냥 채권자가 아니라 마치 우리의 약점을 이용하려는 것처럼요. 민지는 정씨의 공개 재무 기록 검토부터 시작했다. 그 같은 사람은 보통 뚜렷한 흔적을 남기지 않아요. 라고 그녀가 컴퓨터 화면에 눈을 고정시키며 말했다. 하지만 때로는 사소한 것이 생각보다 더 많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비록 정씨가 많은 비중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의 투자 대부분은 위험한 단기 매매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게다가 그가 소유한 일부 부동산은 주로 소유권 분쟁과 과도한 고금리 소송에 연루되어 있다. 이 모든 징후는 그가 보기처럼 정직한 사업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또 다른 중요한 단서는 민지가 고리대금업계의 지하은행으로 알려진 정씨와 소규모 금융회사 간의 일부 거래를 발견했을 때 나왔다. 이 회사는 이자로 대출을 제공했던 이력이 있고 정씨는 그들의 가장 큰 파트너 중 한 명이다. 이것은 중요한 고리입니다. 라고 민지는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다. 만약 우리가 그가 이러한 활동에 연루되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큰 이점을 가질 것이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정씨가 부동산을 투자했던 지역으로 가서 더 알아보기로 했다. 큰 땅을 소유한 서울 근교의 작은 시장까지 여행하던 중 임대료를 내지 못해 가게를 떠나도록 강요받았던 한 노부인을 우연히 만났다. 그는 늙은 여우야 라고 그녀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그는 계약할 때 우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후 예고 없이 임대료를 인상했다.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죽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나로 하여금 더욱 결심을 굳게 했다. 개인적인 감정에만 의존한다면 결코 그에게 저항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찾은 조각마다 정씨의 그림이 점점 선명해졌다. 어려운 시기에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들을 짓밟은 것을 주저하지 않는 음모론자. 민지도 정씨의 다른 피해자 몇 명과 연락을 취하게 도와줬다. 강남의 한 작은 식당 주인이었던 한 남성은 정씨에게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문을 닫아야 했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그가 친절했고 제가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라고 그 남자는 말했다.
그러나 내다 대출 계약을 체결하자마자 모든 것이 바뀌었다. 이자율이 너무 높아서 나는 그럭저럭 꾸려 나갈 수가 없다. 결국 식당도 명예도 잃었다. 이런 이야기들은 나에게 증거를 더 보강해 줄 뿐만 아니라 정 씨가 우리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파괴했고 저는 그가 계속해서 해를 끼치지 않도록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지는 우리가 수집한 모든 증거들, 금융기록, 지하은행, 과할 애매한 거래, 피해자들의 진술까지 완전한 문서로 정리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경찰이나 언론에 보도한다면 그는 분명히 곤경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녀는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결과에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사람 같은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민지 씨 말이 맞는 거 알아요. 정 씨와 같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두려움이 나를 멈추게 할 수는 없다. 저는 이 정보를 협상 카드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저는 준비가 되었다고 느낍니다. 수사는 정 씨를 더 잘 알 수 있게 해줄 뿐 아니라 정 씨를 상대할 자신감도 준다. 이번에는 게임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의 협박을 두려워하는 여자가 아니다. 나는 내 가족을 보호하고 우리의 것을 되찾을 준비가 되어 있다. 정 씨와의 만남을 주선하는 식당, 즉 그가 협박을 했던 곳에서 주선했다. 그가 들어왔을 때 여느 때와 다름없이 침착한 표정이었지만 현우 없이 혼자 앉아있는 나를 보고 그의 눈빛에 의심이 번쩍였다. 우리가 이렇게 일찍 만날 줄은 몰랐어요. 라고 그는 다소 풍자적인 말투로 말했다. 저는 일어나서 그와 마주보고 처음으로 제가 더 이상 두렵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나도 그를 다시 만나야 할 것 같지 않아? 라고 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명히 하고 싶은 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정 씨는 눈썹을 치켜세우며 내가 뭘 하려는 건지 가늠해 본다. 민지가 찾아낸 증거물들을 한 묶음의 서류를 그 앞에 놓았다. 이것은 당신의 불법 거래에 대한 기록입니다. 라고 나는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돈을 세탁하고 재산을 강탈하고 그의 대출에서 불법 이자를 부과합니다. 경찰 책상에 이런 정보가 나오는 걸 원치 않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나는 그가 더 똑바로 앉아있고 눈빛이 날카롭지만 동시에 어색함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협박하는 거예요? 그는 목소리가 예전처럼 침착하지 않다고 말했다. 아니야. 난 그저 내 가족을 지키고 있을 뿐이야. 라고 나는 한마디 분명하게 대답했다. 그는 아버지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했고 이제 의도적으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와는 다릅니다. 저는 아버지가 계속 조종하도록 가만히 앉아있지 않습니다. 정 씨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손을 탁자 위에 모아놓고 상황을 통제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뭘 원하세요? 라고 그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춰서 오만함을 어느 정도 잃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빚을 탕감해주고 다시는 우리의 삶에 간섭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나는 그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말했다. 만약 당신이 동의한다면 모든 것은 여기서 끝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 자료들을 대중에게 공개하겠다. 처음으로 정 씨가 제정신이 아닌 것을 보았다. 그는 서류철을 노려보다가 나를 쳐다보았고 그의 눈빛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만 무기력했다. 좋아요. 라고 그가 이빨 사이로 말했다. 이번에 양보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러한 것들이 절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당신의 양보는 필요 없습니다. 라고 제가 말했죠. 나는 단지 내 가족이 평화롭기만 하면 된다. 그가 떠난 후 나는 막 엄청난 짐을 덜어낸 것 같은 기분으로 잠시 앉아 있었다. 수개월 만에 처음으로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통제력을 되찾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정 씨의 음습한 습관이 쉽게 뿌리치지 않으려 하는 것을 알았지만 우리는 최소한 정 씨가 만들어낸 굴레에서 벗어났다. 그것이 저에게 가장 큰 승리였습니다. 정 씨와의 대결 이후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가족과 내 인생에서 다시 희망을 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믿음은 또 다른 충격으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저와 함께 모든 시련을 이겨내겠다고 늘 생각했던 현우 자신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나는 우연히 그것을 발견했다. 어느 날 오후 식당을 청소하던 중 부엌에서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을 들었다. 낮고 긴장감 넘치는 현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정씨, 시간이 더 필요해요. 네, 알아요. 하지만 제가 가게를 운영하기로 도미한다면 이 모든 것을 끝내겠다고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제 마음은 깊은 곳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들은 내가 그에게 주는 희박한 믿음을 두드리는 망치 소리처럼 내 뒤에 박혔다. 내가 들어오자 현우는 깜짝 놀라며 나를 보자 얼굴이 청백해졌다. 현우 씨 뭐 하세요? 나는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분노를 감추지 못하면서 물었다. 정씨 몰래 만나서 장사 흥정했는데 저한테 말도 안 했어요? 현우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고개를 숙여 감히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너에게 숨기려는 게 아니야. 그가 쉰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다. 나는 그냥 다 벗어나고 싶어. 부담감, 빚, 음식점. 못 참겠어. 배신감을 느껴서 말문이 막혔어요. 모두에게서 벗어나 라고 나는 거의 비명을 지를 뻔했다. 현우 씨는요, 우리가 함께 겪은 일들, 우리가 보호하고자 했던 일들? 자기 생각만 해요. 그게 아니야. 라고 현우가 다시 소리쳤어요. 그렇게 제정신이 아닌 건 처음 봤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매일 그는 가라앉는 것처럼 느낀다.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숨도 못 쉬고 나는 그냥 다 끝났으면 좋겠어. 가게를 팔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난 너와 상의하지 않았어. 나는 말을 끊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지 음식점이 아니라 우리의 꿈입니다. 나는 당신에 대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당신과 함께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그런데 내 뒤에서 몰래 이런 짓을 한 거야? 현우는 대꾸할 힘이 없다는 듯 고개를 푹 숙인 채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죄송합니다. 라고 그는 후회에 가득 찬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다. 나는 내가 틀렸다는 것을 알지만 달리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냥 내가 해결하면 내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그 말들은 진심을 담아서도 나의 고통을 덜어줄 수 없다. 나는 내 믿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그가 내 뒤에 숨어있기 때문뿐만 아니라 그가 더 이상 나를 우리가 맹세했던 동반자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우가 받는 압박감이 크다는 건 알지만 그렇다고 그가 깨뜨린 무례함과 불신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그날 저녁 나는 식당을 나와 붐비는 서울 거리를 혼자 거닐었다. 사람들의 흐름이 분주하고 불빛이 빛나지만 내 마음은 텅 비어 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나는 모든 것을 함께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지금 내가 가장 의지해야 할 사람은 나를 가장 실망시키는 사람이다. 아무리 마음이 아파도 신뢰가 무너진 관계 속에서 계속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현우는 압박감과 두려움으로 행동했을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그런 행동이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의 토대를 흔들었습니다. 또한 저는 평화를 되찾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변경할 수 있는 결정들. 현우 씨와의 이혼 결정이 쉽지 않은 건 알지만 꼭 해야 할 일이라는 건 알아요. 배신과 불신은 너무 큰 상처를 남겼고 비록 내가 여전히 그를 사랑하지만 나는 더 이상 존경과 동정이 없는 관계 속에서 계속 살 수 없다. 그날 아침 이혼 서류에 사인펜을 넣었을 때 마음이 편했지만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저는 현우가 어떤 어려움에도 함께할 배우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제가 혼자 걸어야 할 여정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울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 평화를 찾기로 했다. 내가 자란 작은 마을에는 푸른 논밭과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치유와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다. 낡아 빠진 집의 대문을 통해 발을 디딜 때 나는 도시에 갇혀있던 세월 동안 잊고 있었던 평온함을 느낀다. 어머니는 걱정으로 가득 찬 눈빛으로 여전히 거기 서 계시지만 크게 묻지 않으셨다. 그녀는 제가 감정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고향에 처음 살았을 때
나는 작은 거리를 산책하며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수확을 기다리는 벼밭을 바라보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오후, 낡은 담을 정리하던 중 우연히 아버지의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그 안에 그가 죽기 전에 남긴 편지가 있다. 편지를 열었을 때 손이 떨렸고 아버지의 글은 과거의 메시지로 떠올랐다. 사랑하는 내 딸. 내가 이 편지를 언제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 내가 찾는다면 너는 아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거야. 아버지는 항상 강하고 불굴하며 가족을 위해 항상 희생하는 딸인 자식이 자랑스럽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인생은 항상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당신이 온 가족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도 아이를 쓰러뜨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너는 피곤할 권리도 있고 울 권리도 있지만 포기해서는 안 된다. 나는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나만의 빛을 찾을 것이라고 믿는다. 행복하게 살자. 부모님이 항상 원하시던 일이니까. 아버지의 글은 한 줄 한 줄 내 영혼에 흐르는 시원한 개울과 같다. 나는 편지를 접었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 순간 저는 아버지가 여전히 여기 계신 것 같았어요. 제 옆에 서서 제 어깨에 손을 얹고 제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편지는 제 자신을 돌아보고 깨달은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삶이 얼마나 많은 도전이 있더라도 저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요. 아버지가 옳다. 나는 지칠 권리가 있고 슬퍼할 권리가 있지만 나 자신을 포기할 수 없다. 저는 잃은 것을 보는 대신 미래에 무엇을 지을 수 있는지 초점을 맞추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새로운 삶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어머니와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일하면서 살 수 있는 작은 가게를 마을에 차리는 것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아이디어는 나를 흥분과 희망으로 느끼게 했다. 내가 옛 꿈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완전히 나 자신의 새로운 여정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는 저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고 아버지의 편지는 제게 간이 남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면하고 극복하는 방법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저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모든 희생을 위해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는 항상 내 마음속에 있고 모든 앞길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서울로 돌아왔을 때는 0부터 시작하기로 했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이 내 손에서 나온 성과일 것이다. 현우의 식담을 도와주는 나의 경험과 적은 자본으로 작은 커피숍을 차리는 것을 택했다. 가게는 화려하지 않고 단지 몇 개의 나무 탁자, 은은한 노란 조명, 창문에 걸려있는 녹색 화분이 있는 조용한 거리 모퉁이에 위치한 아늑한 공간일 뿐이다. 저는 이곳이 단지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도시의 바쁜 생활 속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곳이기를 바랍니다. 초창기는 정말 쉽지 않았어요. 나는 주인이 되어야 하고 메뉴, 바텐더, 청소 및 손님 서비스까지 모든 것을 스스로 처리해야 한다. 많은 밤, 거리에 불이 꺼졌을 때 나는 여전히 계산대 옆에 앉아서 어떻게 가게가 유지뿐만 아니라 발전할지 걱정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기죽지 않았어요. 고객이 미소를 짓고 향기로운 커피를 즐기는 것을 볼 때마다 나는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안다. 차츰차츰 끊임없는 노력으로 나의 커피숍은 더 많은 손님들로 붐비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들렀지만 나중에 가게는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한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어떤 고객들은 이곳에서 따뜻하고 친근한 느낌을 즐기며 이곳이 집처럼 느껴진다고 이야기까지 해주기도 한다. 그 말들은 나를 행복하게 했다. 왜냐하면 나는 음료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가게에 특별한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저도 제 자신을 더 많이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자주 잊어버렸던 것들이죠. 저는 제 스스로 시간을 보내는 법을 배웠고, 제가 좋아하는 책들을 읽고, 일요일 아침마다 공원을 산책하는 법을 배웠고, 심지어 그림을 배우거나 요가를 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것에 도전했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았을 때 나도 더 강해지고 모든 도전에 직면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가게 창가에 앉아 사람들의 흐름을 보면서
저는 지난 시절의 일들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움, 상실, 그리고 제가 얻은 교훈에 대해서요. 나는 더 이상 후회나 원망을 느끼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이 나를 오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사람할 줄 알고, 소중히 여길 줄 알고, 매번 넘어진 후에 일어설 줄 아는 사람. 이 작은 커피숍은 단지 직업이 아니다. 나의 굳건함과 결단력을 상징한다. 매일 손님들이 드나들며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을 볼 때 저는 제가 해냈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장소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삶을 재건했다. 그리고 그것은 저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서서히 궤도에 오르긴 했지만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 정 씨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커피숍에서의 바쁜 나날은 잠시 걱정을 잊게 해주지만 가끔 손님들이 떠나던 조용한 순간에 찬바람이 불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나는 정 씨가 내 인생으로 돌아가기 위해 조용히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하다. 그는 패배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었고 저는 그와 같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나는 더 이상 협박이나 조작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나약한 여자가 아니다. 나는 일어서는 법을 배웠고 내 것을 보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현재의 평온한 나날은 그 무엇보다도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내 삶의 일부가 된 작은 커피숍은 내가 즐거움과 평화를 찾은 곳이다. 입가에 미소를 띠고 들어오는 단골 고객들을 볼 때마다 포기하지 않는 선택을 한 것에 감사한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인생이 항상 화창한 날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이해한다. 항상 새로운 도전이 있을 것이고 큰 파도가 갑자기 닥칠 것이다. 그럼 정 씨가 돌아오면요? 만약 파도가 다시 한번 내가 가진 평화를 묻는다면? 오직 시간만이 대답할 수 있지만 나는 앞에 있는 어떤 것에 직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하다는 것을 안다. 저는 진정한 힘은 어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주하고 극복하는 방법에서 나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미래가 나를 어디로 이끌든 나는 두려움이 나를 통제하게 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결코 외롭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기 위해 아버지의 편지를 침대 옆 작은 상자에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 아버지는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의지와 믿음은 항상 앞길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제 자신뿐만 아니라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제가 이루고 있는 꿈들을 위해서도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다시 폭풍우가 몰아쳐도 저는 이겨낼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저는 해왔고 앞으로도 해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